부조리한 세상과 맞서 싸웠던 동학 농민군의 정신을 되새겨보고 반듯한 선비의 풍모가 묻어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단아한 서원에서 선조들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담백하게 꼭 필요한 거. 담백한 귀리가 통째로 들어간 한우 떡갈비의 부드러운 풍미까지. 맛있겠다. 즐길 수 있는 곳. 지금부터 전라북도 정읍 그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동진강과 정읍천이 머리를 맞댄 두물머리에는 봉긋 솟은 언덕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만석보 쉼터인데요. 듬성듬성 돌이 박힌 길을 따라 언덕 위에 오르면 새들 보이는데 한때 호남 지역 최대 곡창지대로 꼽히던 배들평야와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백산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푸른 물줄기가 굽이쳐 하나로 합쳐지는 고즈넉한 풍경을 마주하고 있자면 마음속까지 차분해지는 듯한 느낌. 지금은 시민들의 평화로운 쉼터가 되어주는 이곳은 그 옛날 농민들의 함성과 절규로 가득 찼던 곳인데요. 바로 1894년 일어난 동학 농민혁명의 불길을 당긴 역사의 현장입니다. 배들평야의 가운데를 적시고 흘러가는 이 생명의 강이 동진강입니다. 이 동진강의 가운데를 1892년 고부군수 조병갑이 막아서 만석보라 이름 짓고 가혹한 수세를 거둠으로써 여기에서부터 가보 동학 농민혁명의 도화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기념비만이 남아 그날의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배층의 수탈과 외세 침략에 항거한 동학 농민혁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전봉준 장군입니다. 한눈에 봐도 수수한 이곳, 바로 전봉준 장군이 혁명을 일으킬 당시 거주했던 곳인데요. 사실 그는 농민이 아닌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의 모습만 둘러봐도 알 수 있듯이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한 살림에 농민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던 전봉준 장군. 그는 농사를 짓고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만석보가 설치된 고부마을에 살아 군수의 횡포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처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 녹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전봉준 장군의 소박하지만 청렴한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인데요. 그 시절 궁핍하게 생활했던 농민들의 일상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동학 농민혁명의 발상지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는 정읍. 동학 농민군의 최초 승전지인 황토현 전적지,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의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선양 공간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등 전국 곳곳에 수많은 혁명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동학 농민군이 최초로 관군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곳 황토현 전적지. 이곳엔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최초로 세운 탑,
갑오 동학혁명 기념탑이 서 있습니다. 제폭구민 보국안민이라는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학사상을 중심으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구제하려 했던 혁명 정신. 황토현 전적지에는 그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상징물이 곳곳에 설치돼 있는데요. 동학군 행렬을 생동감 있게 묘사한 동상도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한 동학 정신을 상징해 한자 사람인 형상으로 배치한 작품. 특히 녹두장군 전봉준이 갓을 벗어 손에 들고 가는 모습에서 신분제의 차별을 없애고 모순을 개혁하려는 혁명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에) 조성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중앙에는 봉기가 일어난 전국 90개 지역을 상징하는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무명 옷을 입은 농민군과 혁명의 순수성을 나타내는 흰색 기둥이 그 옛날 이 땅을 뒤덮었던 민초들처럼 벌판을 가득 메우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이 울림의 기둥 뒤로는 그들의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조성돼 있습니다. 1894년 그 역사적인 순간으로 떠나볼 수 있는 기념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전시물.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감나무입니다. 1894년 1월 10일 바로 이 감나무 아래에서 동학농민혁명군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첫 도화선을 당긴 감나무입니다. 또 혁명의 주동자를 알지 못하도록 사발을 엎어놓고 둥글게 이름을 적어놓은 사발 통문과 관군에 맞서 사용한 무기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럴 수 있는 총인데요.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반봉건, 반외세를 강하게 외쳤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민중의 힘으로 한국 근대사의 서막을 열었던 의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저 사람답게 살고자 했던 동학농민군의 처절한 외침. 전봉준 장군과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는 뜻깊은 공간입니다. 그럼 이번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별미를 맛보러 가볼까요? 전국 최대 생산지인 만큼 슈퍼푸드라는 귀리로 맛을 낸 떡갈비를 즐길 수 있는 이곳. 손님 맞이로 분주한 주방에 들어서면 먼저 얇게 채를 썰어 준비한 한우가 눈길을 끕니다. 더 풍부한 육즙과 식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 집만의 비법이라는데요. 이젠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 전국 특산품이야. 바로 미리 삶아놓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영양의 보고인데요. 다른 곡류에 비해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엔 떡갈비의 감칠맛을 살려줄 양념을 더해줄 차례. 과 배, 과일 4가지 하고요. 고추, 생강, 후추, 직접 담은 진간장으로 간 맞추고 커피도 약간 들어갔고요. 그렇게 완성된 양념을 준비해둔 고기에 골고루 잘 배도록 버무려줍니다.
여러 번 치댄 반죽은 공처럼 둥글게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한 번 만들 때 이렇게 한 13kg, 15kg 정도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가운데 부분을 눌러주며 넓게 펴주면 귀리 떡갈비 준비 끝! 이젠 노릇하게 구워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두툼하게 빚은 반죽을 타지 않으면서도 속까지 잘 익도록 구워내면 드디어 완성! 다진 파와 고추 고명을 얹어 더 먹음직스러운 떡갈비를 중심으로 맛있겠다. 정갈한 밑반찬까지 어우러진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귀리의 고소함까지 더해져 더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데요. 육즙이 살아있고요. 너무 고소하고 담백하고 이 안에 들은 귀리가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어요. 건강식품으로 따봉입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바삭한 겉면 안에 육즙을 가득 품고 있어 입안에서 그저 살살 녹아내리는데요. 영양이 듬뿍 담긴 귀리 떡갈비로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정읍의 동남쪽 성황산 자락에는 조선시대의 수많은 선비를 길러낸 무성서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9개 서원 중 하나인 이곳. 조선말 철폐령 속에서도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살아남은 전북 지역 유일한 서원입니다. 무성서원은 글자 그대로 그 평지에 일반 동네 안에 우리 그 민과 가치 홍보를 했던 또 실천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교육 공간인 명륜당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른 서원과 달리 단출한 분위기가 소박하기까지 합니다. 또 명륜당 뒤편에는 사당, 태산사가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 유학자로 불리는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무성서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제향 공간입니다. 모두 7분의 위패를 모시고 1년에 2번 봄, 가을에 제향을 올리는 곳. 제향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이 큰 무성서원은 강당과 사당을 중앙에 배치하고 담장을 둘러 다른 공간과 분리해 놓았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유생들이 머물던 기숙사, 강수제와 1906년 의병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병고창의 기적비가 눈길을 끄는데요. 건물 자체가 검소하고 청빈한 선비 정신이 깃든 공간에서 옛 학자들의 숨결까지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웅장한 암봉이 겹겹이 둘러싼 내장산의 호젓한 정치를 만끽해보고 동학 농민군의 외침으로 뒤덮인 역사의 현장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한우와 귀리의 환상궁합으로 더 고소하고 부드러운 떡갈비와 한약재를 우려낸 달콤 쌉쌀한 쌍화차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곳.
한 번씩 오긴 하는데 지금까지 전라북도 정읍에서의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